안녕하세요. 여기는 황혼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고민하고 계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이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괜히 가족들이 자주 창문을 열고 손주가 코를 손으로 가릴 때가 있진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집이 답답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요즘 애들은 참 예민하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혹시 나 때문인가? 분명 매일 샤워도 하고 빨래도 자주 하는데 그런데도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가족들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이 살짝 자리를 옮기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지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죠.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고 조금은 민망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속상함도 들고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셨을 거예요. 가족에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상담을 받기도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 냄새는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몸에서 나는 이 냄새,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노네날데하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인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와 지방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피지라는 기름 성분이 나와요. 젊을 때는 이 피지가 비교적 빨리 씻겨나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지의 성분도 조금씩 바뀌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일본에서는 가령취, 즉 나이 냄새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관리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대라도 어떤 분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신경 쓰면 될 정도인 분도 계세요. 개인차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냄새가 몸 전체에서 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에 집중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냄새가 온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소용없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특유의 냄새는 주로 피지선이 발달한 특정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만 제대로 닦아주면 웬만한 냄새는 말끔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를 어떻게 닦아야 하는 거지? 궁금하시죠? 어디일까요? 바로 귀 뒤쪽 그리고 목 뒷부분입니다. 이 두 곳이 바로 냄새의 주요 원인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세요. 왜 하필 귀 뒤와 목 뒤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귀 뒤쪽을 살펴보면 이곳은 피지선이 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손이 잘 안 닿기도 하고 거울로 보기도 어려운 곳이라 평상시에 소홀하기 쉬워요. 대부분 샤워할 때도 귀 뒤까지는 닦지 않고 대충 헹구기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 다리 부분 때문에 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안경 다리가 귀 뒤에 밀착되어 있으니까 통풍도 안 되고 피지와 땀이 그대로 쌓이기 쉽죠. 목 뒷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닦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긴 하지만 목 뒤 특히 목덜미 부분의 피지와 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옷깃이 닿는 곳이기도 해서 옷에서 나는 냄새와 섞여서 더 복잡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땀과 피지가 더 많이 나오니까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위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 부위들은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곳들이에요. 얼굴이나 손은 자주 보이니까 신경을 쓰지만 귀 뒤나 목 뒤는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두 곳을 비누로 살살 문질러 닦아주기만 해도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특별한 비누나 삼정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쓰시는 일반 비누면 충분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문질러 주세요. 둘째,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너무 차가운 물은 피지가 잘 녹지 않아요. 셋째,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30초 정도는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급하게 헹구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넷째, 닦은 후에는 깨끗하게 헹구세요. 비누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샤워할 때만 신경 써서 닦아주셔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청주에 사시는 박영자 어르신, 72살이신데요. 박 어르신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손주가 놀러와도 자꾸 코를 막는 듯한 행동을 하고 딸은 집에 오자마자 창문부터 열곤 했답니다. 처음에는 요즘 애들이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지니까 마음이 상하더래요. 특히 손주가 할머니,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고 하세요. 아이들은 솔직하니까 가감없이 말하잖아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럽고 속상했다고 해요. 속상한 마음의 딸에게 슬쩍 물었더니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혹시 귀 뒤쪽은 잘 닦아요? 그쪽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딸도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동안 창문만 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마음이 상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깜짝 놀라고 속도 상하셨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귀 뒤는 비누칠도 잘 안 했던 기억이 나더래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소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매일 거울을 앞에 두고 귀 뒤와 목 뒤를 꼼꼼히 닦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했대요. 귀 뒤를 제대로 닦으려면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야 하고 손목도 꺾어야 하니까 좀 불편하더래요.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별것 아니었다고 해요. 매일 샤워할 때 비누를 충분히 거품 내서 귀 뒤와 목 뒤를 30초씩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으셨어요. 그리고 헹굴 때도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깨끗하게 헹구셨대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하지만 워낙 간단한 방법이니까 계속 해보기로 하셨대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주가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오늘은 냄새 안 나요. 포근한 냄새예요. 그 말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 밤은 유난히 숙면을 하셨다고 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걸 그때 느끼셨대요. 딸도 변화를 느꼈어요. 엄마, 요즘 뭔가 다르네요. 냄새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면서 예전처럼 창문을 급하게 열지 않게 되었대요. 그뿐만 아니에요. 박 어르신 자신도 변화를 느끼셨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 괜히 위축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대요. 경로당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분들과 나란히 앉을 때 괜히 조금씩 거리를 두고 앉곤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귀 뒤 닦는 건 하루도 빠지지 않는 습관이 되었답니다. 마치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냄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과의 거리도 확 줄어든 느낌이셨다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졌대요.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도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귀 뒤와 목 뒤 닦기 외에도 몇 가지 더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귀 뒤, 목 뒤는 비누 거품을 내서 살살 문질러 닦아주세요. 손끝 두 마디로 부드럽게 문지르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요. 수건은 매일 햇볕에 말리고 베개 커버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해 주세요.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베개나 수건이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베개는 머리와 목이 직접 닿는 곳이라 더욱 중요해요. 배꼽, 겨드랑이, 무릎 뒤 같은 곳도 가끔은 신경 써서 닦아주시면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곳들도 피지선이 발달한 곳이거나 접히는 부위라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시고 겉옷도 가능하면 자주 세탁해 주세요. 특히 목 부분이 닿는 옷깃 부분은 더 자주 세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식도 중요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냄새도 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튀김류,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 인스턴트 식품 등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채소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속 산화도 줄어들고 냄새도 줄어든답니다. 특히 항산화 효과가 있는 녹황색 채소들,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을 자주 드세요. 물도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고 피부도 건강해져요. 녹차나 홍차 같은 차류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속 산화를 줄여주거든요. 다만 카페인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스트레스도 냄새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호르몬 분비가 변하고 그에 따라 피지 분비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어 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그만큼 냄새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냄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작고 정성스러운 습관이에요.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죠. 반대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나는 원래 냄새 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체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귀 뒤 한 번 더 닦는 것으로 우리 삶에도 조용히 향기가 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클 거예요. 혹시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서운해하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솔직한 말이에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가족이 용기를 내서 말해준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만약 아직 가족들이 말하지 않았다면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혹시 내게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니?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가족들도 그동안 말하기 어려워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몸의 변화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귀 뒤와 목 뒤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아보시고 수건과 베개도 자주 갈아주시고 식습관도 조금씩 개선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본인의 자신감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따뜻한 향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는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또 뵙겠습니다. 황혼의 서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